수다나 맘의 힙시 스토리 월요일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성장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소율이가 제목 읽어줄래? 정부 주도에서 시장 중심 경제로. 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셨어.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총살을 당해서 총으로 죽였다. 어떤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글쎄,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이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져서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했어. 1979년에는 18%가 오르다가 그 다음 해에 1980년에는 30%까지 막 급히 오른 거야. 물가가 오르면 우리 국민들이 살기가 어떨까?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했던 그 당시 산업이 중화학공업이. 중화학공업이 뭐지? 중화학공업이라는 거는 화학 분야, 석유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뭘 만들거나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되파는 것들, 그 다음에 철을 만들어 파는 거, 뭐 조선사업, 배를 만들어 파는 거, 이런 것들 말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막 지원을 해서 경제를 좀 안정시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 돈이 못 남겼다 이 소리야. 계속 올라간다고요, 물가가? 돈을 못 남기고 이득을 보지 못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다행히 곧 안정이 됐어. 다행히. 이 안정이 어떻게 안정이 됐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거야. 1980년대에 이렇게 아주 안 좋았던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다시 만드신 분이 있어. 여기 소율이가 아마 어느 분인지 성함 말씀해 줄래? 김재익. 맞아. 김재익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경제수석 비서관이셨어. 이분이 한국 경제 역사의 꽃이라고 칭송을 받는 분이기도 하대.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낮은 금리와 낮은 물가를 유지해서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이분이 생각을 하신 거야. 안전하게 가야 된다. 지금은 돈을 낮춰야 된다.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이렇게 개방을 좀, 수출 수입 개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막 그 공업화가 막 시작되면서 이때 엄청 성장을 많이 했다고 했지. 네. 그런데 성장을 많이 하게 되면 물가는 조금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분이 성장보다는 지금 물가가 안정된 쪽으로 먼저 가야 된다. 판단을 한 거야. 그러면서 정부 주도였던 그런 경제를 운영을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로 바꾸신 거야. 이 당시에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막 나왔었지. 네. 나라에서 규제가 심했다 그랬어? 아니면 자유로웠다 그랬어? 심했다. 심했다 그랬지. 개개인에도 나라가 규제가 심했는데 기업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 그치? 뭘 하려고 하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뭘 좀 하게 냅두지를 못했던 거야, 나라가. 그랬는데 이분이 이때 아니다. 시장에 맡기자, 그냥. 기업가들한테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그냥 이따 맡겨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막 주도했던 거를 그래, 너네 기업가 너네들끼리 한번 해봐. 이렇게 맡겨줬고 그 다음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했던 그거를 아니야. 외국과 수출 수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시장을 개방하자. 그래야 기업도 더 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방으로 좀 바꾸신 거야.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말이 어렵지? 시장 중심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자유 경제가 있는데 시장 중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율이가 대기업 사장님, 나율이가 가게 사장님, 작은 가게 사장님, 다율이는 소율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소율이가 빵을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야. 빵을 만들려면 빵 기계를 좀 놓고 싶어. 그럼 빵 하나 만들 거 10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라의 은행에다가 대출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런데 나라에서 엄마 이제 대통령이야? 엄마가 안 돼. 무슨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자를 더 많이 내. 아니면 또 빵을 만들어서 소율이는 외국에다 갖다 팔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돼. 그러면 외국에 갔다가 내는 세금 많이 내.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우리나라부터 먹어야지 무슨 외국이야.
라고 자꾸 이 대통령이 자꾸 태클을 걸면 소율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겠어? 못하지. 그럼 소율이가 나유리한테 어때? 물건을 갖다 줄 때 작은 그 사장님한테 물건을 갖다 줄 때 많이 갖다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갖다 줄 때에도 소율이는 또 그 작은 거 안에서 이유를 남겨야 되니까 가격이 비싸지겠지. 그러면 소율이 회사가 잘 안 되겠지? 대기업이. 그럼 거기서 일하는 다유리에게 급여를 많이 줄 수 있어? 아니요. 없어. 그러면 다유리는 나유리 가게에 가서 빵 사 먹을 수 있어? 아니요. 없어. 그러면 한 명이 안 되면 또 줄줄이 안 되는 거. 이 경제라는 게 하나만 안 돼도 다 연계가 다 줄줄이 안 된다고 했지? 악순환이라고. 이게 바로 정부가 자꾸 잔소리하는 거.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게 바로 정부 중심이야. 하인같이. 하인은 아니지만 자꾸 이제 구속하는 거지. 그런데 시장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은 너네끼리 알아서 해봐. 나는 잔소리 안 할게. 규제 안 할게. 너네끼리 알아서 해봐. 그러니 시장은 그렇게 해요?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이 모든 거를 다 기업, 경제 이걸 다 시장이라고 해. 그래서 소율이가 빵 만드는 기계를 예를 들어 놓고 싶은 거야. 근데 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쉽게 잘 됐어. 금리도 이자도 비싸지 않아. 그러면 소율이가 그 기계를 놔두고 빵 하나 만들고 10개를 만들었네? 그러면 나유리한테 더 싸게 공급해 줄 수 있겠지. 그러면 나유리는 더 잘 팔 수 있겠지. 근데 소율이가 빵을 그렇게 만들고 또 남아. 외국에 갔다가 파는데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는 거야. 자유롭게 팔 수 있어. 그럼 소율이는 어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자유로워져. 더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사업을 내가 구상했던 대로 나의 꿈대로 막 사업을 해보고 싶은 열정이 막 솟겠지. 그래서 사업을 더 잘하겠지.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다유리에게 급여가 더 높아지지. 그러면 다유리는 그 돈으로 빵가게에 가서 나유리 빵가게에 가서 빵을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지. 그래. 이게 바로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부가 뭘 해도 계속 개입이 많았어. 노동자도 개입이 많고 자유도 없고 그랬는데 이 김재익이라는 분이 아니야 우리 빠질게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봐 이렇게 풀어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시장 경제로 바뀐 거 그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고 이 수입 수출을 개방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확 개방을 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잘 됐어.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금방 찾을 수가 있었대. 그래서 물가가 내려갔다는 건가? 그렇지. 물가가 올라갔던 게 다시 물가가 내려간 거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됐었던데 전 세계적으로도 도와줬던 그런 이슈들이 있어. 뭐냐면 우리가 운이 참 좋고 준비도 참 잘했던 게 하나는 첫 번째는 저유값, 석유값이 저렴했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되파는 우리 입장에선 훨씬 더 싸게 사서 만들어서 저렴하게 파니까 잘 팔릴 수 있었겠지. 그런 글로벌적인 도움이 있었었고 두 번째는 달러가 저달러가 됐대.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그런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나라의 금리 그러니까 이자가 쌌대. 아까처럼 소율이가 대기업이었을 때 이자가 싸면 어떻다 했어. 내가 뭔가에 이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설비를 만들던 공장을 다시 짓던 아니면 직원을 고용하던 그치? 그런데 바로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더 발전을 시켜서 거기서 이윤을 더 창출해서 빚을 갚아야 되지. 그런데 이자가 비싸면 대출을 많이 못 받지. 그런데 이자가 싸면 대출을 쉽게 받아서 그렇게 발전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그런 이자가 쌌다라는 이점도 있대. 이렇게 돼서 세 가지의 삼적 현상이라고 하거든. 삼적 현상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그때 딱 마침 운 좋게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해. 이제 오늘 알게 된 점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나유라. 물가가 올라갔는데 경제인이 우리한테 기업한테 자유를 줘갖고 물가가 내려간다는 거야. 아 그래. 김재익 선생님이 시장 중심 경제로 바꿔서 물가를 안정시켰다라는 걸 알게 됐어. 네. 그리고 소율이는
물가가 올랐을 때 그걸 다시 자유와 안정을 찾아주었어요. 맞아. 물가가 올랐을 때 다시 안정을 찾아주고 시장 중심의 자유를 좀 주셨지. 다율이는 김재익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줬어요. 시장에 경제의 자유를 주셨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장이 돌아가거나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이 되는지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치를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선거 때, 그런 때마다 항상, 아니면 평상시에도 늘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가. 또 내년에 또 선거가 있거든? 내년에 나는 우리나라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 그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지 이런 걸 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 수고했어요. 박수. 구독!